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윤서아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그녀의 반지하 고시원 방은 언제나 축축했습니다. 창문은 환기용으로만 열 수 있었고 바깥의 습기가 곧장 좁은 방 안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이불의 냄새가 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소리가 혹시라도 옆방 사람이나 어린 동생을 깨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 한 구석, 낡은 이불을 덮고 잠든 6살 남동생 지호에게 향했습니다. 지호는 상황을 이해하는 듯 침묵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드리운 평화로운 표정만이 서아에게 잠시나마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서아는 방을 나섰습니다. 손목시계는 아직 새벽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계단을 올라 바깥으로 나선 서아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생활에 완벽하게 길들여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새벽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그녀의 하루를 여는 첫 번째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이 시간의 노동은 곧 어머니의 약값이었고 남동생 지호의 밥값이었습니다. 서아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빈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성지병을 앓고 계셨고 지난달에는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서아는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18살 소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누구에게도 이 짐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립의지는 벽처럼 단단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곧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서아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등굣길 버스 안 그녀는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 일부러 서서 갔습니다. 버스 좌석에는 잠시 눈을 붙인 채 등교하는 학생들 혹은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쉬는 시간마다 독서실처럼 책상에 앉아 두꺼운 참고서를 폈습니다. 그녀의 꿈은 명문대 진학이었습니다. 오직 교육만이 이 지긋지긋한 빈곤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시간은 고립 그 자체였습니다. 점심시간 반 친구들은 다음 달에 등록할 고가의 입시 학원 이야기 혹은 방학 때 친구들과 떠날 해외여행 이야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요즘 대치동 M학원 자료 없이는 수시 준비 불가능이잖아. 너희는 어디까지 들었어? 나는 엄마가 다음 달부터 아예 유학 컨설팅 받아보래. 차라리 그게 빠르다고. 서아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오늘 도시락은 편의점에서 남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마저도 500원을 쪼개어 가장 저렴한 김밥 한 줄을 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아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미묘한 계층 격차가 만들어낸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병으로 힘들어하면서도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부족하지만 마음까지 가난할 필요는 없단다.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우리에게 단 500원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작은 선이라도 베풀 수 있어야 한단다. 그 가르침은 서아의 가치관 깊숙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어머니의 작은 선행에 대한 가르침만큼은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품이었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기보다 홀로 굳건히 서서 힘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방과 후 서한은 다시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의 열기가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누적된 수면 부족과 영양 부족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버스를 기다리며 서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구석에서 털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하는 순간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야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는 노인의 희미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많은 통근자들은 외면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멈췄습니다. 주머니에는 오전에 쓴 뒤 남은 단돈 5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단한 일과를 잠시 잊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작은 선의에 대한 가르침만이 서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노인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앞으로 그녀의 삶과 대한민국의 어떤 거대한 구조를 움직일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서하의 고단한 아침이 그렇게 뜻밖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노인을 구급차에 태워보낸 뒤 손에 쥐고 있던 500원짜리 이온음료 영수증과 노인이 맡긴 황금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500원은 그날 그녀의 점심 식사 예산이었습니다. 작은 선의의 대가로 치르기에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서 학교에 가야 해요. 서하는 곁에 남은 구급대원에게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각이었습니다. 이미 오전 일과는 시작된 지 한참이었습니다. 학교담을 넘어 교실 뒷문으로 몰래 들어섰지만 담임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서아, 또 지각이니?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선생님의 목소리는 피로감이 역력했습니다. 서하는 복잡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을 돕느라 늦었다고 말하는 순간 학교는 그녀의 상황에 관심을 보일 것이고 그 관심은 결국 그녀의 가난을 드러내는 창문이 될 것임을 서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모든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주변의 시선 속에서 서하는 다시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오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앞두고 교실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학교 운동장 한쪽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일반적인 학부모 차량과는 격이 달랐고 운전기사 복장의 남성이 교장실 쪽으로 바삐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직접 서하의 교실로 찾아왔습니다. 윤서아, 학생 교장실로 잠시 와주겠니? 서하는 불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학업 문제로 불려가는 일은 드물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그제야 서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장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며칠 전 아침 정류장에서 서하에게 황금펜을 맡기고 구급차에 실려갔던 그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 와주었군요. 고맙소.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노인의 신분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이름이 서진태였고 한때 대한민국 국정의 핵심을 움직이던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서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가 500원으로 구했던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진태 전 의원은 교장 선생님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줄 것을 청했습니다. 두 사람만 남자 서진태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황금펜을 서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학생의 무상호 장애 선의가 나를 살렸소. 단순히 목숨만이 아니오. 내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가졌던 마음, 정치의 원점을 잊고 살았는데 학생 덕분에 되찾았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했는데 단 한 명 학생만이 멈춰 섰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진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빚을 줬소. 학생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꿈이든 좋으니 말해보시오. 돕게 해주고 싶소. 내 능력 닿는 한 학생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겠소. 그리고는 자신의 개인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꺼내 서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기회에 대한 보답이오. 언제든 연락하시오. 서아는 명함을 받았지만 그 명함은 뜨거운 숯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태 전 의원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서아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소. 학생의 그 선한 마음을 세상에 쓸 수 있도록. 서아는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지병도 밀린 공과금도 동생의 교육 문제도 모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행위는 곧 자신의 자립 의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어머니 병원비. 하지만 서아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강한 자존심은 외부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긋지긋한 빈곤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시에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결국 명함에 적힌 연락처를 외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 의원님. 저는 제 힘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 펜만 돌려받아 주십시오. 서아는 테이블 위에 황금펜을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서진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서아의 굳건한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학생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약속하시오. 만약 학생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힌다면 그때는 반드시 이 연락처를 사용하겠다고. 서아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고시원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진태의 명함이 아닌 다시 아르바이트 유니폼이 들려 있었습니다. 빈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명함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의 자립 의지는 벽처럼 굳건했지만 그 벽 안에서 홀로 감당해야 할 불안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지병이 언제라도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명함을 사용하지 않고 과연 그녀가 꿈꾸는 미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서아는 깊은 회의와 새로운 결심 사이에서 잠 못 이루었습니다. 서아는 서진태 의원의 명함을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자립 의지라는 이름의 단단한 성 안에 갇힌 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과 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그 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쌓은 성벽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과 같았습니다. 며칠 후 서아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불안은 잔혹한 현실이 되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남동생 지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호야, 괜찮아. 엄마 금방 돌아오실 거야. 서아는 지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하며 주소를 말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좁은 고시원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서아는 지호를 옆에 앉힌 채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담당 의사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흰 가운만큼이나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환자분은 만성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폐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산소 포화도가 매우 낮습니다.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이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장 중환자실이나 격리 병동으로 옮겨야 하지만 현재 일반 병실은 대기가 너무 깁니다. 환자분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일단 차액 병실이라도 사용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차액 병실료라는 단어는 서아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하루 입원 비용은 그녀의 일주일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두 쏟아부어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 서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녀의 책임감이 그녀의 가난을 압도했습니다. 서아는 당장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아는 모든 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편의점 점장에게 연락했지만 점장은 미안하다. 급여를 당겨주는 것은 어렵다고 난처해했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도 제도적인 지원은 시간이 걸린다며 조언만 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시원에 잠시 돌아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지호의 다음 달 학원비를 제외하면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병원비 청구서는 그녀의 모든 재정 계획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윽고 호흡기 전문의가 서아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윤서아, 보호자 맞습니까? 환자분은 현재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생제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의사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생소한 약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 비적용 고가 신약입니다. 환자분의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하시면 모든 비용을 비급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알려준 금액은 서아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절망의 숫자였습니다. 이 약을 사용하면 남은 모든 희망까지 팔아도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 그 자체였습니다. 서아는 손에 쥔 동의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생명과 자신의 자립의지, 그리고 남동생의 미래가 그 종이 한 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빈곤의 벽은 사실은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제도적 장벽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아는 지호 앞에서 애써 미소를 지어보낸 뒤
병원 1층 로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력감과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 펜을 거절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진태 전 의원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녀가 시에라 여기며 외면했던 그 연락처만이 지금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뒤져 명함을 찾았습니다. 구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명함이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서아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의 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단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도움을 청하자.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결단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이 심야의 전화 한 통이 구조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첫걸음이 될 것이었습니다. 자정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태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건 뒤에도 그녀의 입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굳건한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서진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나이든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접니다. 윤서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괜찮소. 무슨 일이오? 그때 내 명함을 사용해야 할 만큼 위급한 일이 생긴 것 같군요. 서진태는 긴 설명 없이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위독하십니다. 비급여 신약을 써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병원 이름과 병실 호수를 말해주시오. 30분 내로 도착하겠소. 서진태의 목소리에는 긴급함과 동시에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무력감에서 벗어나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낸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27분 뒤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서진태 전 의원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아를 보자마자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서아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진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 원무과와 담당 의사에게 향했습니다. 서진태입니다. 황진순 환자분의 모든 치료비 일체를 제가 보증합니다. 즉시 고가 신약을 투여하고 필요한 모든 치료를 시작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지 않았지만 강력한 신뢰를 전달했습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서진태의 지시로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호흡기 전문의사가 밤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최신 장비와 함께 신속하게 치료를 주도했습니다. 서아는 눈앞에서 기적 같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집중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위기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태는 서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학생, 내가 묻고 싶소. 왜 그때 그 명함을 사용하지 않았소? 자존심 때문이었소?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패배라고 여겼습니다. 서진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연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것이요. 학생의 선의가 나를 움직였고
내가 학생의 어머니를 도울 기회를 갖게 된 것이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정치는 바로 그런 연대의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오. 그의 말은 서아의 가치관을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자립이 고립이 아니라 연대를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 밖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건복지부 국장과 직접 연락하며 서아 어머니의 사례를 논의했습니다. 황진순 환자처럼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긴급 의료 지원 제도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비급여, 고가 약제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논의합시다. 서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진태의 도움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진태의 시선에서 정치의 원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서진태는 서아를 바라보며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학생은 정의감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소. 대학 진학도 중요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배워보지 않겠소. 내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해 주시오. 이는 서아의 진로와 삶 전체를 바꾸는 제안이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이제 다음 선행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네, 의원님, 배우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과 서진태와의 새로운 멘토링 관계가 시작되면서 서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확실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연대의 빛은 그녀를 더 큰 사명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의 결단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서진태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서진태는 그녀에게 정치의 원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행정 절차와 제도의 복잡성을 가르쳤습니다. 서아는 어머니의 사례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아의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서진태의 도움으로 급한 의료비는 해결되었고 그 후 긴급 의료 지원 제도를 통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사회복지기관에서 환경 미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동생 지호는 밝고 건강한 중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가족은 이제 좁은 고시원이 아닌 작은 전세주택에서 안정된 삶을 꾸려갔습니다. 서아는 학업과 인턴 일을 병행하며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진학의 꿈을 잠시 미루었지만 그 대신 현실의 정치라는 더 큰 배움터에서 성장했습니다. 서진태는 서아에게 자신의 황금펜을 정식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희망의 책임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한 사람의 손에 있어야 할 펜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8세가 된 서아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녀의 선거 캠프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대부분은 그녀가 인턴 시절 만났던 제도, 사각지대 피해자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밤 10시 개표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호와 어머니도 한쪽 구석에서 서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서아는 눈을 감고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새벽 버스 정류장의 싸늘한 공기,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떨리던 자신의 손. 500원을 쥐고 편의점으로 달려가던 그 순간.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자존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서진태에게 전화를 걸었던 용기 있는 결단. 그녀의 삶은 고립에서 연대로, 무력감에서 사명감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개표율 98%. 선거관리위원회 발표가 나왔습니다. 윤서아 후보 당선 확정입니다. 사무실은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서아는 잠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기쁨이 아닌 지난날의 고통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짙은 남색 정장 위에 황금 펜을 정갈하게 꽂았습니다. 빛나는 조명 아래 펜은 마치 그녀의 초심을 상징하듯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차분하고 진솔했습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 감사와 약속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이곳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 정치의 원점을 가르쳐 주신 서진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잠시 연설을 멈추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윤서아의 정치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서아는 가슴에 꽂힌 황금펜을 가리켰습니다. 저의 정치는 500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500원으로 이온 음료를 사서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외면하지 않았던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500원의 선행이 결국 저의 자존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연대의 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교육 기회 보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난이, 윤서아의 빈곤이 그 아이의 꿈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는 가장 공경에 처한 사람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받았던 희망의 아침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서진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진순이 서아에게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지호는 이제 듬직한 청년이 되어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서아는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던 낡은 반지하 고시원, 그곳에서 500원으로 샀던 작은 희망이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는 정치적 사명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작은 친절은 한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제도와 문화를 움직이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방광과 절망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연대와 용기만이 사회를 전진시킨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윤서아라는 한 고등학생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해 자존심의 벽과 구조적 빈곤이라는 거대한 난관을 넘어 연대의 힘과 사명감을 깨닫는 감동적인 성장 서사로 완성되었습니다. 서아의 500원이 한 노인의 생명을 구했고 그 보답으로 얻은 황금펜은 그녀를 정치의 원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낸 그녀의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기 극복을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공적 사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0년 후 그녀가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교육기회, 보장을 외치는 모습은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로써 윤서아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연대의 정신과 희망의 아침은 이제 독자님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서재였습니다.